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UDP 통신을 이용해서 두 클라이언트 사이에 텍스트를 교환하는 예제랑 또 파일을 교환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P랑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텍스트를 교환할 때는 커넥티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우체국 통이 있다고 한다면 우체국 통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우체국 통 안에 들어가는 소포, 다시 말해 데이터를 품고 있는 그 상자가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수신지 주소, 어떤 경우에는 B라고 하는 수신지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각각의 위치로 배달이 된다고 했었었죠. 자, 이렇게 실제로 그 데이터그램 소켓 자체가 커넥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텍스트를 교환하는 방식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클라이언트 사이에. 자, 파일을 전송할 때 할 건데, 파일 전송하는 방식은 커넥트를 사용해서 한번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이 우체통을 하나 만들어 놓다고 치면 내가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그 객체를요 데이터그램 패킷으로 쪼개서 이렇게 막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수신지 주소를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그램 소켓 자체가 커넥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패킷을 집어넣기만 하면 내가 정한 위치로 그냥 그대로 커넥트된 정보로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예제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예제로요 텍스트를 전송하는 예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라이언트 A는요, IP 주소가 끄트머리가 159로 끝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B는 160으로 끝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따가 이후에 실습에서는요, 그 클라이언트 A와 클라이언트 B는 둘 다 로컬 호스트에 있습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포트만 서로 분리한 상태로 두 개가 서로 이제 송신할 텐데, 실제 여러분들이 세팅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것에다가 특정 IP만 써주면 되겠죠. 자, 일단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것에서도 데이터그램 소켓을 만들 거고요.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것에서도 데이터그램 소켓을 만들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TCP든 UDP든 또는 멀티캐스트든 상관없이 실제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입구와 출구는 소켓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클라이언트들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 모든 소켓은 기본적으로 바인딩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그램 소켓은 10,000번의 바인딩을 시켰고요. 두 번째 데이터그램 소켓은 20,000번의 바인딩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IP에 10,000번, 두 번째는 이 IP에 20,000번의 바인딩 되어져 있겠죠. 그런 형태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체통까지 만든 겁니다. 각각의 집 앞에 우체통에다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데이터그램 패킷으로 소포로 만들어야겠죠. 자, 일단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를 만드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안녕하세요예요. 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이트 배열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글자를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서 데이터그램 패킷 안에다 집어넣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데이터그램 패킷에다가 수신지 주소를 써놨습니다. 자, 수신지 주소는 inet 어드레스와 포트 두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소켓 어드레스에다가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수신지의 정보를 패킷에다가 포함을 시켜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포가 도착하게 되면, 이 소포가 여기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소포에 쓰여져 있는 수신지 주소로 배달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지우도록 하고요. 내가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안녕하세요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을요, send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제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send라고 하는 것 여기 안에다가 이 데이터그램 패킷을 넣어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소포에 붙어있는, 다시 말해서 데이터그램 패킷 안에 붙어있는 수신지 주소로 배송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 도착을 할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빈 데이터그램 패킷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여기에서 get address라고 하는 것과 get port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get address랑 get port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죠. 그럼 클라이언트 B 입장에서 get address랑 get port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보낸 쪽, 반대쪽 원격지에 해당되는 어드레스랑 포트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159와 10,000번에서 왔다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보를 뽑아낼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뽑아낸 정보로 나중에 내가 답장을 써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패킷을 보내게 되면 이 데이터 패킷에서는 수신지 주소만 써서 보내지만 얘가 보내지는 순간에 이 자신의
그 정보도 같이 내부적으로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반대쪽에서는 get address랑 get port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10,000번이라고 하는 요에서 왔다. 그러니까 123.159라고 하는 요 IP에 10,000번에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get address랑 get port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수신지 주소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켓으로 제대로 배달이 되겠죠. 이 우체통으로 배달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좀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좀 화살표는 그냥 1대1로 정확하게 평행하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우체통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우체통에서 send라고 하는 명령 가지고 전송이 될 거고. 그러면 일단 여기 우체통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20,000번이라고 하는 160의 20,000번. 다시 말해서 요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켓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들어간 소켓이 빈 상자 안에 담겨질 거고요. 그 빈 상자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그램 소켓이죠. 앞서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get address랑 get port를 하게 되면 상대편의 어드레스랑 상대편의 INET 어드레스를, 포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INET 어드레스, IP랑 포트를. 자, 그걸 뽑아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내가 패킷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어떤 정보예요? 내가 조금 전에 받은 패킷으로부터 꺼낸 정보잖아요. 아, 159 그리고 10,000번의 사용자를 10,000번의 포트로 바인딩된 이 소켓에서 나한테 데이터를 보냈다라고 한 정보가 도착했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가 반갑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이 수신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반대쪽에서.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에는 안녕하세요라고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 A가 클라이언트 B한테 보내고 그럼 반갑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행 순서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클라이언트 A는 시작하자마자 일단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자마자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실행해야지 얘가 받을 준비가 스탠바이 된 상태입니다.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놈은 시작하자마자 보낼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짜놓고 나면 클라이언트 B를 먼저 실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A를 실행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모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주고받고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UDP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기본적인 개념 파트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 사이에 UDP 통신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이가 네트워크거든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물망 구조잖아요. 이렇게. 그럼 길이 되게 여러 가지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의 패킷을 보낸다고 한다면 얘가 1번 패킷입니다. 그리고 2번 패킷은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나는 1번과 2번의 순서로 1번 먼저 보내고 2번을 보냈지만 도착하는 건 2번이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1번이 도착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낸 순서로 할까요? 여기 1번, 2번 이렇게 보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착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경우에는 TCP 통신을 보내거나 아니면 UDP 통신에서 버퍼를 충분히 두고 내가 그 패킷마다 번호 넘버링을 한 다음에 수신 측에서 그 넘버링된 패킷 번호에 따라서 다시 재조합해 갖고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예제랑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예제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 예제는 절대로 어렵지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그램 소켓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바인딩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소켓으로 데이터그램 소켓으로 10,000번의 바인딩된 소켓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바이트 배열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놈을 데이터그램 패킷에다 쾅 하고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을 때 기본적으로 length라는 정보랑 같이 집어넣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다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뒷부분이 원격지 정보죠. 이만큼이 원격지 정보입니다. 그럼 그 원격지 정보에 아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는 159로 끝나는 거, 하나는 160으로 끝나는 거, 실제로 클라이언트 A랑 클라이언트 B가 서로 다른 IP를 쓴 것처럼 제가 도시는 해놨지만 실제 여러분들 실습할 때는 하나의 컴퓨터에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로컬호스트 정보를 그대로 썼습니다. 포트만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우체통 하나 만들 거고요. 우체통 하나 만들 겁니다. 우체통 2개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우체통은 10,000번에, 두 번째 우체통은 20,000번에 바인딩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다른 컴퓨터여야 되겠지만, 이렇게 다른 컴퓨터여야 되겠지만, 지금 실습상 이걸 그냥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두 개의 소켓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거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또 보낼 거고, 이렇게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소켓은 10,000번이고요. 데이터그램 소켓은. 이 10,000번의 소켓에서 20,000번의 소켓으로 데이터를 보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한번 정말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메서드는 s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내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고 받는 사람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패킷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럼 우체통이 있다고 치면 이 우체통에다가 받는 사람 주소가 만약에 A라고 치면 B라고 치면 이 B라고 하는 받는 사람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소포를 여기다 집어넣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소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send라고 하는 메서드니까요. 자, 이 경우에는 소켓은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패킷이라고 하는 것만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케이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패킷을 한번 수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내고 나면 언젠간 다시 내가 보냈던 그 20,000번에 바인딩된 소켓에서 데이터가 올 텐데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빈 데이터그램 패킷을 먼저 만들어놔야 된다고 했었죠. 소포를 받을 때는 항상 비어져 있는 커다란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가장 커다란 상자가 65508이니까 이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리시브 하고 나서 이 커다란 상자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체통에 도착한 데이터그램 패킷이 여기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UDP에서 데이터그램 패킷을 수신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receive 패킷이라고 하는 것에서 데이터를 get data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를 꺼낼 수 있을 거고요. 실제 얘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니까 정말 엄청나게 클 거고요. 실제 받은 데이터는 여기 앞에 이 부분이 닿을 테니까 뒷부분은 다 공백이겠죠. 그 공백을 잘라내는 게 바로 트림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내가 그걸 가지고 이 부분은 공백은 다 없애고 그걸 가지고 문자열로 만들면 내가 받은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아직 B라고 하는 부분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안 드렸지만 처음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를 보내고 나면 저쪽 반대쪽에서는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글자를 보낼 거란 말이죠. 그 수신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게 클라이언트 A 측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B는 시작하자마자 일단 수신 대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A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B가 있는데 일단 클라이언트 B는 시작하자마자 수신 대기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A가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보낼 거고 그러면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니까 B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receive 먼저 하고 그 다음에 send를 하는 거죠. A라고 하는 것은 send를 먼저 하고 receive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소 기술들은 다 동일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그램 소켓으로 20,000번의 바인딩된 소켓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리시브를 시켰습니다. 자, 리시브 할 때는 반드시 비어져 있는 커다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그램 상자를 리시브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도착한 데이터그램 패킷 내용이 여기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럼 그 안에 들어온 내용에서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꺼낸 내용이 당연히 뭘까요? 안녕하세요가 도착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샌드를 할 건데요. 샌드 하기 전에 일단은 보낼 패킷을 만들어야 되겠죠. 반갑습니다 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 요 데이터를 샌드 패킷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이겁니다. 자, 여기를 제가 좀 별표를 칠게요. 이만큼. 자, 수신지 클라이언트 B에서 요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송신할 때는요,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클라이언트 A는 이 패킷은 어디로 가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 주소에 20,000번 포트에 바인딩된 데이터그램 소켓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수신지 주소를 썼단 말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요, 같은 방식으로 아까 그 159로 끝나는, 다시 말해서 로컬 호스트니까 어차피 같은 컴퓨터에서 하는 거니까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것에 10,000번 포트로 보내주세요라고 여기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지금 그 글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낸 이 위치로 데이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리시브라고 하는, 리시브 패킷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안녕하세요가 도착했던 이 패킷 안에서 여러분들이 get 소켓 어드레스 하게 되면 이건 원격지 어드레스죠. 바꿔 얘기하면 안녕하세요를 보낸 사람의 주소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그 주소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리시브 패킷에서 이 리시브 패킷의 원격지 주소, 다시 말해서 이 리시브 패킷이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지금 보낸 데이터, 그 데이터를 보낸 곳의 IP와 포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get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안녕하세요를 보낸 놈한테 보낸 곳으로 내가 반갑습니다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샌드를 시킨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데이터를 트림해가지고 화면에다 출력을 한 건데, 받은 부분 같은 경우, 전송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서 다시 조금만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굳이 receive packet.get socket address 해서 여기 receive packet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원격지 주소를 뽑아낸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그냥 127.0.0.1 만번으로 보내라 라고 하면 어차피 A한테 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A한테 갑니다. 그렇게 짜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렇게 짜는 방법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클라이언트 A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클라이언트 B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C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1을 보냈고요. C라고 하는 것은 뭐 반갑습니다라고 보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 A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지금 2개 받았단 말이죠. 그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보냈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얘한테 대답할 거고, C는 반갑습니다라고 보냈으면 마찬가지로 나도 반갑습니다라고 대답하려면 C의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데이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getSock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제 내가 받은 패킷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다자간 통신에 있어서. 자, 거기까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UDP 통신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주고받은 예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